더 사람을 쓰레기 말종으로 만드는 좀 새로운 용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봅니다. 살펴볼게요. 우리는 거짓이 압도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는 사회의 현실의 문제점을 약간은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셨다. 너무 세게 얘기하셨다.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은 수학 공식이네요. 사실 더하기 사회적 맥락은 진실. 이 글을 쓴 글쓴이에게 물어봅니다. 진실이란 뭡니까? 사실에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맥락은 사회마다 다르고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시간마다 다른 거 아닌가? 그러면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장의 전제는 뭐예요? 진실은 고정된 게 아니다야. 진실은 가변적이다. 사실의 사회적 맥락이 더해진 진실도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었다. 누구 때문에? 거짓 때문에.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의 3개의 단어로 탈진실을 선정하며 탈진실화가 국지적 한 좁은 지역에서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성이라고 진단했다. 거짓이 사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단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하지만 여기 글쓴이는 2016년 옥스포드 사전에 있었던 것을 탈진실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네.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 탈진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글 전체의 핵심 단어는 역시 가짜뉴스였었네. 가짜뉴스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앞에 빌드업을 해놨었던 거겠네요.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가짜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선 의견이 서로 나눕니다. 일단 신문사의 오보, 잘못된 정보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까지 가짜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짜뉴스 다 싫어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짜뉴스 퍼뜨리는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된대. 여기까지 합의를 봤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야.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인가? 라는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논란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다. 가짜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힌다가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 이게 안 되면 그 이후로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 이거야. 2017년 2월 한국언론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가짜뉴스를 일단은 이렇게 정의했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 조각조각 내야 돼. 정치적 이익을,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가짜 정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해가지고 검사가 이에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겁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단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하지 않아도 가짜 뉴스 아닌 겁니까? 그렇죠? 세 번째. 가짜 뉴스의 역사는 두 번째 문단에서의 내용은 뭐예요? 가짜 뉴스의 기준을 정하고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오래되었다. 백제무왕이 지은 서동요. 그렇지. 최고의 가짜 뉴스지. 백제 서동요 내용 알아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 가두고 밤마다 맞동서방을 안으러 간다. 이거야. 궁궐에 사는 고운 공주가 밤마다 남자 만나러 가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렇게 지금 헛소문 퍼뜨리고 결국엔 선화공주가 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건데. 백제무왕이 지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가 거짓 정보로 만든 가짜뉴스다. 1923년 완전 악질이죠. 이거는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도대체 일본은 관동에 살고 있는 우리 일본 국민을 왜 보호해주지 않는 겁니까? 라고 거기 사람들이 여론이 들끓자 일본 내무성이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일 뭐라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일본에 퍼뜨린 일은 가짜뉴스가 잔인한 학살로 이어진 사건인 겁니다. 용서하고 봐주면 안 돼. 그런 말 있잖아요. 일단 맞고 시작하자고. 일단 때려놓고 시작해야 돼. 이 짓을 했는데. 이것도 중국 본토에서 일어나서 피해를 본 중국인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밝혀져 있는 거지. 조선인들만 대상으로 했으면 이거 완전히 묻혔을걸? 이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된 가짜뉴스는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요렇게 할까요? 백제무왕 여기에서부터 여기 사건이다. 여기까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좀 다르지. 여기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든 이유는 뭐예요? 가짜뉴스의 오랜 기원, 역사성 이러한 단어를 써봅시다. 가짜뉴스 생긴 지 오래됐어요. 이처럼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된 가짜뉴스가 뜨거운 감자 무슨 뜻이에요? 핫 이슈 로 떠오르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 현상을 돌아보면 이전 사례와는 확연히 다른 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린 다음 문장을 예상할 수가 있죠. 최근 일어나는 가짜뉴스의 행태 요 정도 되겠지. 21세기형 가짜뉴스 작은 따옴표로 묶어놨네.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시다. 논란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 글로벌 IT 기업이 가짜뉴스를 확대하나 배포하나. 가짜뉴스는 더 이상 동요나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지 않는다. 동요나 입소문 전파 수단. 여기에서의 전파는 라디오 주파수 그 전파가 아니라 이야기나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짐 이런 뜻이죠.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정식 기사의 얼굴, 정식 기사의 형식을 하고 나타난다. 감쪽같이 변장한 가짜뉴스들은 변장했다. 어떻게? 정식 기사의 형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 사람 요렇게 있고 데스크에 사람 양복 입고 요렇게 앉아가 있고 밑에 자막이 뜨는데 요 자막도 형식이 있지. 요 네모 있고
여기 위에 요렇게 취해져 있어서 파란색에다가 하얀색 글씨, 빨간색에다가 자기 언론사 그렇게 이름 써놓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런 형식으로. 대중이 뉴스를 접하는 채널이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에서 화살표, 포털, SNS 등의 디지털 매체로 옮겨가면서 쉽게 유통되고 확산이 된다. 자, 네 번째 정리할까요? 21세기 가짜 뉴스의 특징, 글로벌 IT 기업이 있다. 정식 기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포털, SNS, 디지털 매체에서 전파된다. 그냥 칠해드릴게. 21세기 가짜 뉴스의 특징, 글로벌 IT 기업, 정식 기사의 형식, 포털, SNS, 디지털 매체를 활용. 요것들. 저도 요 문구에는 동의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경제적인 이유다. 돈이 되니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할 때마다 딱이 한 대씩 맞으면 누가 거짓말 하겠어. 근데 딱이 맞아도 돈이 되면, 많이 되면 하는 거지. 일단 선동하고 보는 거야. 뉴스와 관련된 돈은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하는데 요즘은 이것도 사실은 너무 옛날 글이다. 어디에서요? 슈퍼챗에서 오죠, 돈은. 그렇지 않나? 대부분 광고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광고는 광고 중개 서비스를 통하는데 광고주가 중개업체에 돈을 주면 중개업체는 금액에 따라서 광고를 배치합니다. 돈 많이 주면 좋은 자리, 첫 화면에 띄워주는 거지. 옛날 신문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일면에 광고 넣어주는 거야.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금액의 광고를 배치하는 겁니다. 뉴스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이용자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난 세상 흘러가는 일에, 나 경제 뉴스에 너무 관심 많아 한다고 경제 뉴스, 오늘 나오는 경제 뉴스 다 챙겨볼 수 있어? 다 챙겨볼 수가 없어. 사람이 클릭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지. 충격, 폭락 이런 단어 쓰는 거야. 또 내 얘기할 뻔했어. 그 때문에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잘 팔리는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당하죠. 제목 장사에 낚이는 거예요. 가짜 뉴스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속인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은 나쁜 놈이야. 어떤 식으로 눈에 띄고 선택받아 돈이 되기 위해서는 돈 앞에선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고 자극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겁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윤만 내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짜뉴스는 혐오나 선동과 같은 자극적 요소를 담게 되고, 솔직히 여러분들 기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누구의 선행, 하나는 누구의 스캔들. 뭐 클릭할 거야? 당연히 스캔들 클릭하지. 이렇게 스캔들은 기본적으로 추문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건들은 다 스캔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는 문제는 이거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를 초래한다. 특히 정치적인 거에서 반대편의 입장이 있는 애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 첫 번째, 내가 어떠한 정치적 소신이 있어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라고 해도 굳이 밝힐 필요 없다. 이거예요. 40% 지지율짜리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좀 이상한데,
이 세상에 60%는 나의 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굳이 적을 만들 필요 없잖아?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인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의 시대에 대응하려는 노력은 일찌감치 시작이 됐다. 스스로 언론사 내에서 자정작용, 자정활동을 하고 있었대요. 기자나 단일 언론사 단위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고 개개인이나 언론사에선 이거 가짜 뉴스에 대응이 불가능해. 내가 진짜 진실보도 정정보도하면 뭐해? 저기 주변에서 개떼같이 가짜 뉴스를 퍼붓고 있는데. 해외 언론은 지역별 혹은 글로벌 통신사 단위에서 협력 단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통신사, 우리 방송국만으로는 이거 대책이 안 서. 그러면 옆에다가 너네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방송국 우리랑 힘 합칠래?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지. 세계적인 뉴스 통신사 AP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수집되는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 전담팀을 구성했어. 방법은 의외로 원시적이야. 예컨대 어느 국가에서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뜨면 1차적으로 영상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와 위치 정보, 시간대를 확인한다. 긴급 아프리카 가나에서 내전 발생, IP를 추정해 봤더니 서울시 봉천동. 이렇게 되는 거지. 2차로 포털 사이트의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주변 경관이나 지형 지물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확인이 안 되면, 여기에서의 확인이 안 되면 소요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면 영상을 해당 국가에 보내서 상세하게 확인 작업을 한다. 야, 너네 나라 무슨 스트리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진짜야? 물어보는 거지. 최근 독일에서 난민이 응급실 의사를 공격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적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일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1번 언론사에서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는 기자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기자들이 기사를 확인되지 않은 걸 누구한테 들은 거 이렇게 썼어.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문제는 기자 혼자 욕먹고 끝나? 아니지. 야, 너네 신문사 못 믿겠다. 이걸로 가는 거지. 가짜 뉴스로 인한 신뢰도를 막기 위해서다. 맞죠? 난민이 의사를 공격하는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건 자극적이지 않아? 재밌잖아요. 자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의 중심에 글로벌 IT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IT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복잡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에 보면 뭐라 그랬어? 어디가 있어? 방법은 의외로 원시적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 복잡한 기술적 장치 아니야. 3번 틀리죠. 난민이 의사를 공격하는 영상에 대해 사실 확인이 없으면 역시 난민들 받아들이면 안 돼. 난민 혐오가 생길 수도 있어. 사실 확인 전담팀은 최근 가짜뉴스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확산되는 데 중심이 되는 소셜미디어 자료를 주로 확인하겠지. 그렇죠. 틀린 건 3번. 위로 올라와서 빨리 마무리 짓고 우리 퇴근하도록 할게요. 가짜뉴스란 뭡니까? 정의 있었죠. 가짜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맨 마지막 줄.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고 극단주의 초래한다. 가짜뉴스가 쉽게 유통되고 확산되는 이유는 글로벌 IT 기업을 통해서 포털 SNS로 옮기면서 쉽게 확산이 된다. 이윤과 무관하게 가짜뉴스 생산하는 이유? 아니요. 이 글에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유는 돈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틀린 거 4번.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짜 뉴스의 사례, 선화공주, 그 서동요, 관동 대지진, 조선인들에 대한 헛소문, 가짜 뉴스. 정답 4번.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러 갈게요. 3번 문제. 21세기형 가짜뉴스의 특징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단어만 몇 개 쓸게요. 글로벌 IT 기업이 중심. 그리고 아까 노란색으로 다 칠해놨었던 거 있죠? 디지털 매체 활용. 디지털 매체 활용.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요 정도 특징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 조심히 가시고